무당아들 친구 이야기 3편. 안녕하세요. 갑자기 차가 말을 안 들어서 급한 대로 버스 타고 출장 가는 글쓴이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행히 빠르게 알아봐서 늦지 않게 도착하겠네요. 위기는 곧 기회다. 어차피 도착하기까지 2시간 정도 남았으니 글이나 써보려고 합니다. 먼저 겨자가 얼마나 보는지를 설명드려야 앞으로 큰 오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 겨자는 간혹 보인다고 합니다. 그냥 겨자 말로는 도와줘야 할 무언가 있을 때 그런 일이 잘 보인다고 합니다. 겨자가 이런 걸 보는 이유는 어머니의 영향도 있지만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겨자 어머니의 어머니, 즉 겨자 외할머니께서 신병을 앓으셨는데 끝까지 거부하시다가 그 신병이 딸인 겨자 어머니께 이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일이 간혹 있다고 합니다. 겨자 어머니는 자신이 받지 않으면 자식에게 옮겨갈 수 있다고 생각해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내림을 받았다고 합니다. 내림을 받으시고는 몇 달 뒤에 겨자를 임신했다고 하십니다. 겨자의 외할머니는 자신이 고집을 부려서 소중한 딸이 이런 일을 겪는다고 통곡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임종하실 때까지 겨자 어머니한테 아가 미안해 하셨다고. 겨자 어머니가 형제 중 막내셨거든요. 오늘은 그래서 겨자의 탄생 일화를 적어보고자 합니다. 겨자 아버지는 평범한 분이셨습니다. 직업이 전기 쪽 일을 하셔서 출장이 많다고. 겨자 어머니를 서울 공원에서 만나서 첫눈에 반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도 그런 아버지의 행동이 싫지 않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아무튼 두 분은 백년가약을 맺으시고 함께 살아갈 때 어머니께서는 갑자기 아프셨다고 합니다. 병원 가도 이상이 없다, 모르겠다, 잦은 두통과 복통. 어머니는 병원을 가도 소용이 없자 답답해하고 있을 찰나 이 소식을 들으신 겨자 아버지의 어머니, 즉 겨자 친할머니께서는 새아가 갈 데가 있다 하면서 어머니를 데리고 절에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말로는 스님 같지 않은 머리가 풍성하신 분이 계셨다고 하는데 그분이 거기에서 법사님이라고 부르신다고 하더라고요. 자초지종을 들은 법사님은 어머니를 보시고는 방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 이분을 모시는 겁니다. 생각보다 높은 신이 오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조상 중에 훌륭한 분이 계신 것 같은데 그분이시겠죠. 이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후대로 밀어내는 겁니다. 이 방법은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모든 마음은 보살님께 달려 있습니다 라고 말하시니 시어머니께서 우시면서 아이고 여린 것이 어쩔꼬 여린 것이 하고 통곡하셨다고. 당시에는 휴대폰도 없어서 겨자 아버지가 있는 여관으로 전화해서 아버지랑 통화를 했고 겨자 아버지도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겨자 아버지는 아픈 게 이유가 있었구나 하면서요. 그래서 보면 알듯이 겨자네 친가는 무속신앙을 잘 아는 집안이었다고 합니다. 자세한 건 나중에 풀어드리죠. 그렇게 그날은 법당에서 잠을 청하기로 하고 겨자 어머니는 꿈을 꾸셨다고 합니다. 꿈에서 안개 사이로 할아버지가 나오더니 나를 받으면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며 나를 받지 못하면 다음을 위해 딸을 줄 것이다 라고요. 꿈에서 깬 어머니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나 때문에 자식에게 이런 것을 불려주면 안 되겠다 라고. 어머니는 주무시고 계시는 시어머니와 법사님을 깨워서 꿈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법사님께서는 고민을 하셨고 시어머니는 겨자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면서 새아가가 마음 가는 대로 하거라 라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고마움이 있으신지 어머니께서는 본인이 받아들이기로 하셨다고 결심하셨답니다. 당시에는 아들이 최고였거든요. 그렇게 법사님을 통해서 소개를 받고 신내림을 받으셨고 그때 처음 신어머니라고 하시는 분을 만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참고로 이분 겨자를 엄청 이뻐하시는 팔불출이십니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겨자의 외할머니 평생 미안해 하셨다고 하셨고 사돈에게 가서 나 때문이라면서 대성통곡을 하셨는데 겨자 친할머니는 그게 왜 사돈 잘못이냐면서 같이 꺼이꺼이 우셨다고 하더라고요. 신내림을 받으시고는 아직 서툰 어머니를 위해 시어머니와 외할머니께서 법당을 같이 돌봐주고 하셨습니다. 그 정성을 아셨는지 겨자네 친가 외가는 풍족하지는 않아도 별탈 없이 잘 지내게 되었고 실제로 겨자 외할머니 친할머니는 노환으로 세상을 떠나셨지만 아픈 곳은 없으셨습니다. 그렇게 모시던 중 꿈을 꾸었는데 그때 본 할아버지가 오더니 약속한 것을 주겠다 며 오셨고 많은 새들이 어머니 주변에 날아와서 애교를 부리더랍니다. 할아버지는 골라보거라 하셨고 어머니께서는 둘러보다가 새 중에 금빛 깃털을 하고 있는 예쁜 새를 발견하고는 그 새를 품에 안으셨답니다. 그 할아버지께서는 너한테 가장 가고 싶어하던 애를 골랐구나. 이것 또한 인연이다 이라고 웃으시면서 떠나셨고 어머니께서는 꿈에서 깨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얼마 안가 어머니께서는 임신을 하셨고 그 아이가 바로 겨자입니다. 겨자는 친가, 외가의 큰 이쁨을 받아왔고 어느 순간 겨자가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는 걸 어머니께서는 느끼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겨자가 무언가를 본다. 그걸 느끼게 된 계기가 겨자가 4살 적에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나이에 답지 않은 언어 구사력을 가졌고 어디에서 그런 말을 배웠냐고
라고 하면 할아버지한테 배웠다 라고 했고, 간혹 오고 가는 손님이 지나가면 겨자는 에구 어깨 아프겠네 라고 하더랍니다. 처음에는 그냥 자신을 따라한다 생각하여 신당에는 못 들어오게 하여도 오늘 누구 만났지 하면서 말하고는 하더랍니다. 어머니는 가슴이 찢어지는 감정을 부여잡고 기도를 하셨답니다. 아이한테 안 간다고 해서 제가 받아들인 건데 어찌 이러시냐면서 기도를 하셨고, 그날 밤 꿈에서 그 할아버지가 나오시더니 아가야 걱정 말아라. 그 아이가 비범한 것일 뿐이니 걱정 말거라. 위로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이 사실과 꿈에 대한 이야기를 친가 쪽과 외가 쪽에 알리니 시어머니께서는 세아가 법사님한테 가서 물어보자 하셨고, 준비를 하시고는 겨자를 데리고 전에 만나 뵈었던 법사님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법사님께서는 겨자를 보더니 귀한 아드님이시군요 하면서 겨자를 품에 꼭 안으셨고, 겨자는 낯선 사람임에도 경계하지 않고 잘 안겨 있었다고 합니다. 법사님은 겨자를 안은 채 말씀하시기를 이 아이가 전생부터 천성이 착해서 선한 일을 하지 않고는 마음이 상해 병이 들 겁니다. 이러한 비범한 것도 그것을 행하기 위해 그런 것이니 장차 시간이 지나면 선행을 베풀다 보면 사라질 겁니다. 걱정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고는 겨자에게 10,000원을 주면서 부디 많은 사람을 도와주되 몸성하지 않게 하거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와서 말하지만 겨자는 현재 자원봉사단체에 취직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취직하고는 어렸을 적 행하던 걸 안 하는 걸 보니 사라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 추측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진정되어 집으로 돌아온 어머니는 다시 기도를 드렸고, 아이에게 소홀히 한 것 같다면서 아이와 시간을 많이 보내고 싶다 기도를 드렸고, 그날 밤 그 할아버지가 나오시더니 아기가 학교에 들어갈 때까지 나를 덜 챙겨도 되니 그렇게 하거라 하고는 사라지셨답니다. 가만 보니 할아버지께서 정말 좋으신 분 같습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네. 그렇게 겨자가 학교 들어갈 4년 동안 놀이공원도 가고 즐겁게 놀아주셨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는 집에 돌아오시면 감사 기도를 하루도 빼먹지 않고 하셨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겨자 어머니의 이야기고, 왜 겨자가 겨자인지를 설명드리자면 이건 좀 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겨자를 좋아해서입니다. 그래요. 저희 학교에서 급식실 내부 수리로 도시락은 1년 동안 준비했는데, 그때부터 겨자의 반찬에는 항상 겨자 소스가 있었습니다. 톡 쏘는 무언가가 자기 코를 뚫어주는 기분이라 좋다고. 참고로 겨자가 비염이 있어서. 아무튼 이야기를 적다 보니 도착했네요. 오늘 글은 여기까지만 적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능한 빠르게 적을게요. 무당아들 친구 이야기 4편. 안녕하세요. 제 글을 잘 읽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오늘은 생각나던 이야기가 있어 간만에 겨자랑 전화해서 물어보고 적게 되었습니다. 겨자는 네 꼴리는 대로 해라 라고 하네요. 참고로 이때 제가 제정신도 아니고 해서 기억의 혼동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군과 광군의 이야기를 종합하여 정리했지만 이 두 놈 저보다 기억력이 안 좋더라고요. 어이구, 녀석들 어디 가서 어울리지 말아라. 맞아 죽을라. 이번 이야기는 왜 함부로 폐가를 가면 안 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저희 학교는 강원도 시골이다 보니 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산이다 보니 산길에 집들이 간혹 있는데 그 중에 학생들 사이에서 유명한 폐가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저희가 죄인들이라고 불리게 된 결정적인 사건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겨자가 아폴로 눈병으로 학교를 쉬던 날, 겨자네 집에 가서 전염되면 학교를 안 가도 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던 이상한 놈들. 그러다 광군이가 근처 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로 했고, 저와 용군은 그 이야기를 경청하였죠. 광군이 저희에게 분위기를 잡으면서 왜 우리 올라가다 산길로 들어가면 폐가 나오잖아. 거기가 원래 무당이 살던 곳이래. 저희는 광군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리액션을 했고, 광군이 갑자기 도발을 합니다. 야, 쫄았냐? 새끼도 귀엽네. 광군이에게 도발을 들었던 용군은 지기 싫었던지 쫄기는? 그럼 한번 가볼까? 라고 하면서 허세를 잡기 시작했고, 그렇게 팔자에도 없던 폐가를 가게 되었습니다. 도대체가 자기들끼리 갈 것이지 왜 저를 끼고 간 것인지 아직도 이해가 안 갑니다. 하교 후 폐가 쪽으로 향하던 저희는 왠지 모를 긴장감이 더해졌고, 폐가 앞에 도착하자 광군이는 허세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야, 별거 아니야. 겨자가 이쪽 이야기 안 한 거 보면 여긴 귀신 없어 라고 하면서 들어갔고, 용군이도 지기 싫어서 저를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전 가기 싫었는데요. 아무튼 들어가다가 영적인 것 같습니다. 뭔가 영적인. 아무것도 못 느낀 저희는 굳게 닫힌 문을 발견했습니다. 허나 그 문은 열리지 않는 문이었습니다. 힘이 좋은 광군이가 당겨도 안 열렸고, 그렇게 우리는 1차 탐방을 마치고 나왔죠. 그렇게 폐가를 떠나면서 서로 쫄았느니 아니다 라느니 그랬는데, 갑자기 광군의 도발에 흥분한 용군이가 한마디를 합니다.
야, 낮에 가서 뭘 잘난 듯이 떠드냐? 이런 건 밤에 가야 분위기도 있는 거다 하면서 내기를 걸었고, 지기 싫었던 광군이는 용군이랑 밤에 그곳을 탐방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 새끼들 심판이 있어야 한다면서 저보고도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물론 가기 싫었지만 저 두 놈들이 개집애처럼 깍깍 소리 지르면 재밌을 것 같아 가기로 했습니다. 가기로 한 시간은 9시. 중학생들이 나오기에는 늦은 시간이지만 저희는 학원에서 끝나면 9시가 되었기에 집에 가기 전 들리기로 하였죠. 용군이는 학원에서 손전등을 챙겨왔는데 이 미친놈이 화재용 손전등을 뜯어온 거 나중에 잘 돌려놓았습니다. 이에 질세라 어디서 본 건 있는지 광군이는 학원 쉬는 시간에 학원 근처 불교점에 들려 초를 구입해 준비해두었죠. 그렇게 저희 셋은 대충 준비하여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낮에는 몰랐지만 밤이 되니 제법 음산하더라고요. 서로 말은 안 해도 긴장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폐가에 도착 후 광군이는 화재용 손전등을 빼내 작동을 시켰고, 손전등 불빛에 의지한 채 저희는 다시 들어갔습니다. 역시 어두컴컴해서인지 분위기가 음산하였고 왠지 한기도 느껴졌습니다. 근데 낮에는 닫혀 있었던 문 기억하시나요? 그 문이 조금 열려있는 겁니다. 그 문을 보고 저도 모르게 문이 열려있네? 라고 하니 저희 셋의 시선은 그곳을 향했죠. 뭔가 홀린 듯이 저희는 그 문을 열었는데 놀랍게도 그 방에는 화장대로 보이는 가구만 있었습니다. 갑자기 광군이가 말하더라고요. 야, 근데 너무 어둡지 않냐? 갖고 온 초라도 켜자. 그러면서 주섬주섬 초를 가방에서 꺼내더니 라이터로 불을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느꼈던 건 생각보다 초는 밝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낮에 열리지 않던 문을 열고 들어간 그 방에 들어온 저희는 볼 거라고는 화장대 위에 한 거울밖에 없었고, 그 거울은 정말 화려하게 생겼다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거울을 가만히 보던 저는 갑자기 기분이 이상해졌습니다. 머리가 아프달까? 두통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용군이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야, 이 거울 진짜 신기하네 하면서 용군은 그 거울을 건드렸고, 그러다 갑자기 용군이 거울을 손에서 놓치게 되었고 거울을 깨트렸습니다. 그러자 용군이는 손이 시려서 그런지 미끄러졌어 하면서 저희한테 핑계를 대었고, 광군이는 그런 용군을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야, 쫄았냐? 왜 물건을 망가뜨리냐? 하면서 진짜 깝죽대던 걸 지금도 그건 확실하게 기억납니다. 저희는 어색한 분위기가 흘렀고 저는 머리가 계속 아파서 나가자고 하고, 저를 따라서 용군과 광군이는 나오게 되었죠. 그렇게 저희는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집으로 향했고, 또 어디서 본 건 있어서 집에 가기 전 편의점에서 김밥 하나 사 먹고는 돌아갔죠. 근데 저는 두통이 심해서 먼저 들어간다고 하고 떠났고, 그렇게 광군이와 용군은 저한테 손을 흔들면서 헤어지게 되었죠. 집에 돌아온 저는 씻고 잠을 청했고, 그날 저는 처음으로 가위에 눌리게 됩니다. 가위는 무언가 양팔을 꾹 누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 눈을 떴고, 시선이 보이는 상황에서 제 몸은 움직이지 않는 기이한 경험을 하게 되었죠.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몰려왔고 문득 겨자가 이야기해 준 것이 생각났습니다. 가위에 눌릴 때 옴마니 밤매홈이라고 외치라고. 저는 옴마니 밤매홈을 외치고자 몇 번을 노력한 끝에 옴마니 밤매홈 하면서 몸이 풀리게 됩니다. 정신을 추스린 저는 온몸에 식은땀이 나고 있었고, 시계를 보니 새벽 3시 반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왠지 잠을 들 수가 없었고 그렇게 날밤을 새게 되었죠. 다음날 몸이 무거움을 느끼고 학교를 간 저는 웬일로 일찍 온 광군이를 보게 됩니다. 괜히 반가워서 웬일임? 일찍 왔네? 하고 반기니 광군이는 졸린 눈으로 하더라고요. 그렇게 뒤로 용군이도 왔고, 용군이도 졸린 눈으로 안녕 하고는 자기 자리에 앉아서 엎드려 자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도 졸려서 그런지 똑같이 제자리로 가서 엎드려 자기 시작했고, 그렇게 애들이 하나 둘 들어오니 시끌벅적해졌죠. 그러다 웬 소란스러움이 느껴졌고 저는 자다가 일어나 그곳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곳에는 겨자와 겨자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서 겨자에게 갔고, 그곳에는 선생님과 겨자 어머니께서 무언가 대화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저는 겨자 보고 겨자야! 라고 하니까 겨자는 갑자기 저를 노려보더니 한숨을 푹 쉬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도대체 거기는 왜 간 거야? 거기? 겨자가 말하는 거기라는 소리에 저는 자연스럽게 폐가가 떠올랐고, 선생님과 말씀을 마친 겨자 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등짝을 때리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둘이 그것에 가자고 해도 너는 말렸어야지. 어머니의 그런 모습에 저는 당황했고, 학교의 아이들은 저희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은 저를 보고는 광군, 용군 어딨어? 라고 하셨고, 저는 교실에 있다고 하니 선생님은 교실로 가 그 둘을 끌고 나오셨습니다. 그러더니 겨자 어머니께 저희를 인도하고는 집에는 제가 전화할 테니 데리고 가세요
주세요 라고 하시고는 저희를 어머니한테 인계하셨습니다. 어머니와 겨자는 저희를 보고 따라와 하시고는 가셨고, 저희는 뭔가에 홀린 듯이 어머니를 따라갔습니다. 물론 겨자도 뒤에서 따라왔고요. 그렇게 겨자네 집을 간 저희 셋을 앉히고는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미련하게 그런데 왜 들어가서 그것을 화나게 만들었어? 할아버지가 얼마나 꿈에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지 꿈에서 깨자마자 학교로 왔다 하면서 저희를 꾸짖었습니다. 그러면서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고, 저희에게 머리가 산발인 사람 형태가 분노한 채로 저희를 노려보고 있다고 하셨죠. 그때 폐가에서는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이 있는데 막 들어가거나 물건을 만지거나 그 물건을 망가뜨리면 안 된다라고 하신 게 기억납니다. 허나 저희는 2번이나 쳐들어갔고 가뜩이나 자기 영역에 들어와서 열이 받았는데 자기 영역의 물건을 건드려서 망가뜨렸으니 죽일 기세로 괴롭히려고 붙은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얼마 안가 소식을 들은 저희 부모님들, 저는 어머니, 용구는 아버지, 광구는 어머니가 겨자네 집으로 오셨고, 평소에 저희 때문에 왕래가 있으셨던 부모님은 겨자 어머니의 설명을 듣고는 저희를 혼냈습니다. 혼내시는 이유는 당연했죠. 밤늦게, 그것도 폐가를 들어가서 귀신 붙어서 왔다니까요. 그렇게 겨자 어머니께서는 부모님께 차근차근 무언가를 설명하셨고, 저희는 죄인처럼 무릎을 꿇고 반성을 하고 있었죠. 그러더니 겨자 어머니께서 아무래도 떨어뜨려야 할 것 같습니다 하면서 저희를 신당에 두시고는 부모님들과 함께 어디론가 가셨습니다. 겨자에게는 저희가 어디 못 가게 감시하라고 하시고요. 떨고 있는 저희에게 겨자는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내가 안 보이면 사고를 치냐? 특히 저를 가리키며 너는 안 그러다가 왜 그런 거야? 도깨비랑 놀면 도깨비가 된다더니 하면서 저희를 혼냈습니다. 이상하게 겨자가 말하는 건 친구가 말하는 것 같지가 않아서 저희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부모님들이 돌아오셨고, 저희를 부르고는 지금부터 너희에게 국 같은 거 할 거니까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하시고는 저희를 위해 무언가를 준비하셨죠. 징을 치는 분들이 들어오시고 북을 치는 분도 들어오시고, 준비가 되었는지 저희한테 무엇을 뿌리는데 제 기억으로 그건 팥이었습니다. 팥을 맞으니 정말 아프더라고요. 악기가 연주되고 어머니께서는 허리춤에 오색천을 묶으시고 칼을 들면서 저희 주변을 돌기 시작하셨고, 그렇게 체감상 오랫동안 저희 주변을 돌면서 왔다 갔다 하셨습니다. 그러더니 손에 들고 있던 칼로 저희 어깨들을 쓸어내리시고는 마지막에 오색천을 저희 쪽으로 쭉쭉 찢으셨습니다. 그렇게 어머니께서는 끝났다. 오늘 집에 가면서 뒤돌아보지 말고 다들 들어가야 한다. 돌아보지 마. 2번은 힘들다. 라고 하시고 저희를 돌려보냈습니다. 집에 도착한 저는 어머니께 엄청 혼났습니다. 그 뒤로는 폐가는 쳐다보지도 않았죠. 근데 신기하게 집에서 혼나서 방으로 들어가서는 저도 모르게 잠이 오기 시작했고, 저는 다음날까지 자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학교에서는 그곳에 학생들이 못 가게 통제를 했고, 그게 저희 3명 때문이라는 소문이 알려지는 건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겨자의 어머니께서는 생각보다 유명하신 분이었습니다. 얼굴도 이쁘시기는 했지만 무엇보다 무당으로서 유명하셨죠. 특히 당시 저희 교장 선생님은 겨자 어머니께 은혜를 입은 게 있었는데, 그래서인지 겨자 어머니가 개처럼 흉내내라고 하면 할 정도라고 하셨죠. 물론 진짜로 그러진 않았지만 비유를 하자면요. 어머니는 교장 선생님께 전화하셔서 아들 친구들이 폐가 가서 뭔가 안 좋은 일을 겪은 것 같다고 설득하셨고, 교장 선생님은 담임 선생님께 말해서 저희를 인도하신 거였죠. 어머니께서 나중에 이야기해 주셨지만 전날 꿈에 할아버지가 나오시더니 아가, 네 아들 친구들이 독한 거다대 걸린 것 같다 하시고는 심각하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잠에서 깬 어머니는 예산일이 아니겠구나 싶어서 교장 선생님께 전화를 하고는 학교로 왔고, 저를 보니 제 옆에 검은 게 따라다녔다고 하시더라고요. 광군과 용군도 같이 부르니 그 검은 게 합쳐지더랍니다. 혹시나 해코지할까 싶어서 신당에 저희를 보호하기 위해 가둬두신 거고, 저희가 신당에 있을 때 폐가를 찾아가 저희가 들어간 그 방에 부적을 붙이고 무언가를 하고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이 일로 저희는 죄인들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야, 이거 생기기까지 엄청 거창하네. 뭐가 되게 많았어. 근데 왠지 모르겠지만 겨자 어머니와 저희 부모님들은 많이 친해지게 되셨습니다. 실제로 겨자 어머니께서 저희 부모님들을 많이 도와주시기도 하셨고요. 적다 보니 이야기가 많이 뒤죽박죽한 것 같네요. 제가 피곤한 것도 있지만 솔직히 그날 기억, 저와 광군, 용군 모두 뒤죽박죽합니다. 막 기억을 못하게 무언가 막는 것처럼. 아마도 놀라서 기억 장애가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튼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실은 제가 많이 피곤해서요. 내일도 일찍 나가야 하고. 다음 이야기는 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뒤로 감각이 좀 예민하기 시작했거든요. 지금은 괜찮지만 그때는 소름도 자주 끼치고 그랬는데 그중 하나 썰을 적어볼까 합니다. 그럼 다들 안녕히 주무세요 하면서 무당아들 친구 이야기 4편 이야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무당아들 친구 이야기 5편. 안녕하세요. 먼저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폰으로 검사한다고 했는데 오타가 정말 많더라고요. 다시 보기 보다가 너무 부끄러워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상상님도 마술사셨다고 하셔서 정말 반가웠습니다. 혹시
그렇지 않아요. 알게 모르게 저희가 페이스북에 친구가 되어 있을지. 인연이란 게 정말 신기하고 재미있습니다. 돼 있을 수도 있고 안 됐을 수도 있고, 근데 그 세대가 달라서 아마 젊으실 것 같아. 그냥 제가 느낌상. 원래는 제 이야기 하려고 했지만 인연 이야기가 나왔기도 했고, 마침 이야기 중 인연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서 오늘은 그걸 먼저 적어보고자 합니다. 상상님 알고서 말씀하신 건지 대단하십니다. 여러분은 마술계의 후배일지도 모르는 글쓴이가 알랑방귀를 끼고 있는 걸 보고 계십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오늘은 컴퓨터로 작성해보니 보기가 편안하실 겁니다. 때는 중학교 3학년 학기 초 이야기입니다. 전편에도 말씀드렸던 죄인들은 같은 반이 되었습니다. 이제 중3이 되었기에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 각자 인문계로 갈지 실업계로 갈지를 정해야 하는데, 저희 중에 겨자는 공부를 정말 잘했습니다. 반에서는 2등, 전교에서는 3, 4등을 늘 했죠. 근데 겨자가 평소에 공부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희랑 똑같이 노는데도 성적은 늘 상위권이었습니다. 이런 친구 꼭 있죠. 뭔가 같이 노는데 얘는 성적이 잘 나와. 이런 친구 꼭 있어. 아마도 주말에 공부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공부에 욕심이 많았지만 생각보다 결과가 안 나오는 그런 아이였고, 나머지 광군과 용군은 공부에 영 소질이 없었죠. 그냥 공부를 안 합니다. 혹여나 겨자 성적에 영향이 갈까봐 당시 담임 선생님은 겨자가 저희랑 어울리는 걸 탐탁치 않아 하셨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래도 노력하는 아이라고 생각했는지 저한테는 뭐라고 안 하셨고, 이상하게 광군과 용군이에게는 눈에 불을 켜고 경계를 하셨습니다. 1학년 때 일진이어서 그런 것 같음. 그러던 어느 날 당시 독감이 유행했습니다. 그래서인지 학교에서는 마스크를 쓰고 다녔고, 저희에게는 그저 독감은 학교를 안 나올 수 있는 신비로운 존재였죠. 아침 조례 시간이 되어도 저희 담임 선생님은 들어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앞반 담임 선생님이 갑자기 저희 교실로 들어오시더니, 영반 사고치지 말고 오늘 수업 잘 받아라. 니네 담임 선생님 오늘 일이 있어 못 나오시니까 진짜 사고치지 말아라 하시고는 나가셨고, 저희는 아니 우리 선생님이 독감에 걸린 것은 아닐까? 학교도 안 가고 좋겠다 하면서 히히덕거렸습니다. 철없는 것들. 근데 겨자가 갑자기 그러는 겁니다. 독감 아닐 것 같은데? 저희는 이제는 당연하다는 듯이 얘가 뭘 본 건가 보다 하고는 더 이상 묻지는 않았습니다. 어차피 물어봐도 안 알려줄 뿐더러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거든요. 그렇게 학교가 끝나고 저희는 피방 갈까? 하면서 말을 나누다가 광군이가 갑자기 나 오늘 일찍 들어오라고 해서 가봐야 해 하고는 광군이는 먼저 떠났고, 저희 셋은 딱히 오늘 크게 할 건 없을 것 같아서 오늘 각자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참고로 팀이 안 맞아서 스타 팀전도 못하고 그렇게 평범한 하루가 지났고, 다음날 등교 도중에 겨자를 만나서 가던 중 저 멀리 광군이를 보게 됩니다. 겨자는 갑자기 인연이란 게 참 웃기네 하더니 광군이를 부릅니다. 광군아! 저 멀리 저희를 앞서 걸어가던 광군이는 저희를 보더니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저희한테 도착하더니 광군이는 흥분을 한 상태로 말을 했습니다. 대박 사건. 어제 무슨 일 있었는지 암? 하니까 겨자가 웃으면서 알아. 축하한다. 형수님 생겼네. 그리고 조카도. 라고 하더라고요. 겨자의 말에 광군이는 놀라더니 너 진짜 우리 집에 카메라라도 둔 거냐? 어떻게 알았어? 하더라고요. 겨자는 그냥 보였어. 라고 하더니 등교를 재촉했습니다. 학교로 가면서 광군이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줬는데, 눈치채신 분들 계실 테지만 광군이의 형수님이 되실 분이 바로 저희 담임 선생님이었습니다. 오호. 여기서 잠깐 광군이의 친형을 잠깐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광군이의 친형은 광군이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광군이가 태어났을 때 광군이의 친형은 고3 19세였고, 광군이와는 달리 공부를 정말 잘했다고 합니다. 무려 K대학 합격까지 해서 저희 동네에서 현수막에 걸려서 난리도 아니었다고. 아무튼 엄친아 같은 친형을 둔 광군이. 근데 이 모든 지식 유전자가 친형한테 간 건지 광군이는 공부를 정말 더럽게 못했습니다. 저는 노력이라도 했지만 얘는 노력은 근육 키울 때만 하면 된다는 그런 녀석입니다. 이 발언은 광군이가 25살 때 헬창이 되어서 한 말입니다. 형님 소개는 여기까지. 이제 사건의 시작으로 가면, 이야기는 2년 전 시골로 전근 오신 선생님은 오랜만에 고향으로 오셨고, 당시 고향 동창들은 모두 이곳을 떠나서 다른 지역에 정착하고 잘 살아가고 있었고, 적적하던 그때 익숙한 얼굴을 발견합니다. 네, 광군이의 친형 광영이라고 하겠습니다. 광영과 선생님은 초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보지 않았음에도 딱 보자마자 광영이라는 걸 알아본 선생님은 반가움에 대화를 했고, 마침 고향집에 내려와 아버지 일을 도와드리던 광영은 눈부시게 성장한 선생님을 보고 한눈에 반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서로가 외로움을 채워주던 어느 날 두 분은 서로에게 끌림을 느끼셨고, 그렇게 거사를 치르시게 되었습니다. 그 거사로 인해 한 생명이 태어나게 된 거죠. 광영은 선생님과의 연애를 하는 사실을 부모님한테
선생님한테도 알리지는 않았고 물론 광군이도 모르고 있던 거였죠. 그리고 선생님은 광영에게 남동생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 그게 광군이었는지는 전혀 몰랐던 겁니다. 바로 그날, 그러니까 선생님이 학교에 안 나오신 날, 선생님을 부모님께 소개하기로 했던 광영은 미리 이야기해서 가족들 앞에서 소개하기로 했는데 선생님은 자기 반 문제야 1이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의 친동생이란 걸 그날 바로 알게 된 거였죠. 그러다 문득 저는 겨자가 이런 걸 어떻게 알았는지 궁금했는데 나중에 겨자가 한 말이 정말 신기했습니다. 사람은 맺어지기 위한 인연이 있는데 그 인연이 두 사람이 아닌 가족들에게도 이어져서 보인다고 말이죠. 끈이 어쩌고 하는데 그건 카르마니 뭐니 너무 복잡해서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런데 간혹 맺어지면 안 되는 인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인연은 마주치기만 하면 싸운다고 하네요. 아무튼 겨자는 인연이 이어지는 무언가를 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 생각하면 그런 게 보인다고 하는 겨자는 어떤 것이 보이는 건지 순수하게 궁금합니다. 그렇게 광군이의 학교 생활은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육아휴직 내기 전까지 형수님이 집중관리 받았고 학교에서 잘못하면 집에서 도련님 학교에서 이렇게 하는 거 안 된다고 했을 텐데 도련님 이번 중간고사 평균이 50점 이하던데 미래는 생각 안 하는 건가? 라고 하면서 1년간 선생님으로서 형수님으로서 엄청 갈구셨습니다. 광군이 마음고생 많았을 겁니다. 그래도 진지하게 진로에 대해 같이 고민해주고 대학 진학도 도와주기도 하고 정말 정성을 다하셨습니다. 지금의 형수님은 여전히 무섭지만 그래도 좋다고 웃으면서 말하기도 합니다. 아, 참고로 선생님은 딸을 출산하셨는데 이 아이도 범상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귀여웠습니다. 저한테도 삼촌 하던 게 기억나네요. 광군이는 진짜 조카 바보가 되었고요. 그 조카가 지금은 성인이 되었으니 세월 참. 아 참, 광영과 선생님 슬하에 4자녀를 둔 다둥이 부부였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은 쉬는 날인데 할 일이 많습니다. 저는 버블채를 닦아야 하거든요. 찌든 때가... 오늘도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버블채... 버블이 또 이게 잘 안 닦입니다. 물 묻으면 거품이 더 생겨가지고 냄새도 냄새고 고생이 많네요. 자, 이렇게 해서 무당아들 친구 이야기 5편까지 진행을 했습니다.